안녕하세요.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생각보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수학 선생님이셨다 보니까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킬까 이런 것들에 정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 현재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재수반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네, 제가 다 집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에는 그 목동에서에서 네, 고3 단과생들을 재작년까지는 최다 수강생을 제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취지와도 굉장히 무관하지 않은데요. 일단 뭐 다른 양력 말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고3을 데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회의가 들었던 것은 저희 계속 막 움직이는데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자동 스크롤이 됐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일단 말씀드릴 부분은 고3 단과를 하다 보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늦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학습 습관 결정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제 문항들 보여드리면서 알게 되겠지만 그 문항들 보다 보면 결국 고1, 2 때 다 결정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대로 오늘 정말 많이 준비해 갖고 왔죠. 그래서 학교마다 다 분석해 드리려고 준비해 갖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된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버튼을 눌러놓고 가셨구나. 네. 그러면 일단 그래서 고1, 2 학생들에게 좀 드릴 수 있는 혜택으로 일단 학교별 교과 과정을 소개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내신 특징 그리고 실제 문제들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 학교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수능과 무관하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현재 학교들 교과 과정이고요. 고1, 2 수학 상하 다 동일합니다. 2학년 1학기 수원, 수투 다 동일하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네, 2학년 동안에 기하를 공부하게 됩니다. 신일고만 유일하게 네, 확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확통 공부하고 시수를 많이 배정해가지고 2학년 때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확통하고 기하를 배정하고 네, 미적분 통계가 3학년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가 있는데 네, 신일고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가 있다. 이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모든 학교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고2 때까지 수투까지 끝납니다. 근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죠. 22번까지가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이거든요. 그럼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이고 거기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판가름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고2까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예비 고2 또는 예비 고1 이쪽 학생들인데 네, 수학력 자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1학년 과정. 그 다음 실제 수능에서 점수들과 연결되는 2학년 과정. 이 부분들을 저희가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됐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교별 특징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대진고 같은 경우에 네, 일단 1학년 시험 문제 보면 올해 13, 14 서술형 4, 5번, 그 다음 14번, 5번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훑어보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도 문제인데 그 외의 문제들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내신들 같은 경우는 한 3문제 정도 빼고 나머지 문제들은 수월하거든요. 바로바로 손이 나가는데 이 학교의 대진고의 1학년 내신 같은 경우는 시간의 압박을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여기 이제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시간의 압박을 견디기 힘든 학교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까지 가져야 된다. 즉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 수 있어가 아니라 빨리 풀 수 있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복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는 최소한 봐야 해결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 편차가 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쉬었다가 실제로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 좀 쉬웠거든요. 그럼 이게 이번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난이도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쉽다는 게 좋은 게 아닌 것이 웬만한 아이들은 다 점수의 평균 점수가 높고
표준 편차가 낮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면 결국에 학교에서도 여기다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네, 올릴 거다. 난이도를 올릴 거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2학년부터가 좀 문제가 돼요. 이 지역 주요 학교들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제가 다 짚을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는 20학년도 고3 모의고사 29번입니다. 네, 그 다음 10번 문제 이렇게 실제 다 고3 아이들 시험지에서 나와요. 그럼 이 친구들을 뭐 직접 출제하는 것도 있고 살짝 변형해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강사다 보니까 문제 보면 이거 어디 거구나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또 다른 학교도 한번 볼게요. 대진여고. 네, 1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 네, 한 3문제 정도 좀 어렵고 나머지들은 그냥 평이하다. 그래서 대진여고 굉장히 잘하는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꾸로 좀 점수 인플레가 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죠? 실수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어려운 3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리고 서술형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 다 돼야 된다. 네, 이런 대진여고 특징이 있습니다. 대진여고 2학년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제가 이따가도 더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읽어봐 주세요. 수학 문제 푸시진 않아도 돼요. 비교해 보세요. 완벽히 똑같죠? 저는 보자마자 알았거든요. 이거 평가원 문제인데. 근데 보시면 평가원 문제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서술형에.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혹시 그 얘기 기억나시나요? 최근 3년은 킬러 문제 난이도는 내려가고 준킬러가 올라가는 추세였다면 과거에는 킬러 난이도가 엄청났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엄청났던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30번인데 그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 문제 푸는데 제대로 풀려면 10분 이상, 문제 푸는 시간만 10분 이상 걸리는데요. 그 문제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 더 문제는 뭘까요? 16년이죠? 그러면 최근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봐도 대부분 최근 5개년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데 그 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라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문제 보고 제가 코멘트 해드리는 건 조금 이따 또 다시 뒤에서 하게 될 거고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서랍을고 보겠습니다. 난이도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1학기 중간고사 쉬었다가 올라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친구들 같은 경우 원과 직선 어려웠고 식변형을 통한 방정식도 어려웠는데 3번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는 게 자연수 개수 세는 문제가 서술형 3번에 나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 개수를 센다는 거는요. 내가 조건을 잘 찾아서 10개를 찾았는데 하나 덜 찾으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객관식이었으면 혹시 잘못해도 내가 틀렸나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서술형이다 보니까 더 이상 고쳐보고 자시고 할 겨를 없이 그냥 틀리는 거거든요. 네. 서술형,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 2번 2009학년도입니다. 15번. 이거 이제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고3 자료거든요. 그 자료 파일이 그대로 공유가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완성에서도 가져다 대고요. 단순 기출문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EBS에서 고3 자료로 나오는 수능 특강, EBS 연계율 얘기하는 그 교재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틀 전에 기사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비해 난이도를 작년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수능 EBS 연계율을 높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EBS 연계율의 교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고3 자료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분석해 보니까 가끔은 사관 경찰에 나왔던 문제들도 갖다 쓰더라고요. 힘들거든요. 사관학교까지는 수능형이라서 괜찮은데 경찰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경시대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다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고요. 문제 분석해 보니까 수능 완성, 블랙라벨 이쪽 책들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 혹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일이 좀 넘기면서 그냥 보겠습니다. 좀 특징적인 나머지 학교들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선덕고 선생님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까 대진여고 문제 보면 똑같았죠, 그냥.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함수만 하나 가져다 쓰고 조건은 다른 거. 다른 문제들을 짬뽕해 놓던지 창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도고를 가시는 학생들이면 단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기계적 학습으로는 안 되고 또 그 와중에 그것들을 완벽히 이해해서 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도고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영신여고, 네, 이런 특징, 재연고. 네, 특징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부터는. 재연고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주로 교과서, 교사용 참고용 자료, 그다음 개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바이블이나 정석 이 정도 수준의 것들에서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 있었고 중간고사 때 조금 네, 난이도가 낮았으니까 기말고사 때 조금 높은 것 대비해주는 훈련해주면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재연고 같은 경우는 예, 2학년 문제들도 네, 보면 특별한 거 없이 개념서, 아까 바이블 같은 거 말씀드렸었고요. 유형서, 센 정도, 네, 그 정도 풀면 충분히 대비가 되겠더라고요. 한 문제 정도 어렵게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아까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내용이 쉬우면 만점이 힘드니까 실수 줄이기와 시간 관리가 관건이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일고. 자사공고 대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네, 낮았었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한 5문제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시간 내에 들어오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 내에 들어오는 게 힘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게 신일고다. 네, 그리고 실제 난이도를 보면 네, 1학기 중간 때 좀 평이했었고요. 올해 1학기 얘기하시는 예, 작년 1학기 중간이 이렇게 됐었고,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이제 이건 왜 보여드렸냐면, 자사고 스타일이 아니었다가, 그러니까 즉 굉장히 쉬웠다가 자사고 스타일로 이렇게 훅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올해 건 특징이 별로 없었는데, 작년에는 이런 거예요. 어느 게 시험이 쉬웠으면 변별력 확보 때문에 그 다음 시험은 반드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특징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작년 자료로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실제 문항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대진고 1학년 네, 시험 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 부모님들이 느끼기에 어떠세요? 길죠? 네. 그리고 예, 대칭성 이용해야 되고 이게 6루트 2란 수학 강사다 보니까 또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은 안 할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내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1 과정에 모의고사 문제들입니다. 이 친구들.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예, 대진고. 아까 대진여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대진고 작년 2학기 중간고사거든요. 이 문제 실제로 그림 때문에 기억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냥 어떤 기출문제집을 봐도 이 그림만 막 돌리다 보면 이 그림 딱 보면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고3 모의고사였고요. 고3 모의고사 이거 킬러 문제였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냥 제대로 풀려고 치면 10분 이상 걸리는 문제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진고 3문제 정도 어렵다. 근데 3문제 어려운 게 이런 애들이 걸린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풀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 집어야 된다. 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진 여고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학교는 이거 항이 하나, 2개, 3개짜리를 전개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학교 2개 갑니다. 대진 여고 3개 갖고 가요. 제 시간 내에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겠다. 네, 이런 생각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대진 여고 그 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제가 탐정 같은데 제 눈에 다 보여서 이 문제하고 이 문제 비교해 주시고 아까 했죠? 이 문제 똑같죠? 조건 밑에 기니디까지 똑같습니다. 예. 실제 고3 모의고사고요. 수능 문제. 수능 평가원 이쪽 문제들을 넣고 있다. 근데 여기도 연도 보시면 2014년이죠. 이 의도가 보이시나요? 2012년이죠. 16년이죠. 그러면 뭐죠? 최근 기출로 주면 아이들이 눈에 익을 거니까 과거 기출로 올라가는데 10년 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대진여고 특징이 있었고요. 예, 서라벌고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 길이 조건, 이게 고1 건데, 네, 최소가 되는 순간
예, 이런 친구의 뭐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 등등이 네, 쉽지만은 않고요. 이게 점근선들의 교점을 지나는 1인 거랑 네, 가야 되고 뭐 산술기압 평균도 이용해야 되고 굉장히 조건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힘든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서라벌고 무섭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형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개수를 세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답을 다 내도 조건 하나 부족하면 근데 10개라고 난 셌는데 답은 11개일 수 있는 거예요. 조건 다 맞았는데 실수 이만큼 하면 감점당하도록 일부러 설계를 하는 거예요. 즉 동점 방지를 많이 하겠다. 네, 이런 의도가 보이시죠? 내신 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독고 예, 해볼까요? 이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얘는 원의 아랫부분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절대값 함수에 꺾었다는 뜻이고요. 이 친구는요. fx, gx 중에 큰 함수 고르라는 뜻인데 예, 문제는 이게 뭐죠? 2학년이나 3학년 문제가 아니라 1학년 문제예요.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교묘하게 교과 과정 내에서 낼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죠? 내용은 분명히 1학년 내용이지만 실제 이 함수들의 존재는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특히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던 이런 그래프들을 가져다 넣은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이런 친구들까지 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친구는요. 조건을 조금 편하게 줄여놓기는 했는데요. 이거 결국에 3학년 모의고사에 있던 문제 따다 쓴 거거든요. 선택고 문제. 예. 좀 결론이 좀 전체적으로 저는 데이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결론이 보이십니까? 2학년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1학년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가 결론이 좀 보이십니까? 예, 그림 복잡하고요. 영신여고 문제. 예, 쉽지 않습니다. 한 문제씩 나오는 이런 친구들 보면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에 근데 저게 3차 함수였으니까 4차 함수 접은 그래프가 한 자리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접었을 때의 그래프 개형과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첨점인 자리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선 옆에서 받아주는 함수가 그 자리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 이런 게 쓰였는데요. 분명히 2학년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고3 아이들 내용입니다. 아니요. 내용은 고2 내용이 맞는데요. 실제 모의고사에서 주로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 1학년 건데요. 네, 1대1 함수다. 네, 그다음 조건들인데 이런 거. 절대값 함수 주고서 교점 개수 구하는데 그래프 다 그려서 조건 왔다 갔다 따지는 거 정말 수능형입니다. 저 재수반이 원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 1년 내내 보는 게 사실 수능 문제, 평가원 문제, 교육청 문제 이런 것들만 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야, 이게 1학년 문제라고? 네. 보시면 쉽지 않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내신 별거 아니잖아.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죠. 고2면 애들이 벌써 포기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과정들만 잘 견뎌내도 사실 수능이 어렵지 않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다 포기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빠른 길, 편한 길을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길 아니죠. 편한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것이 결국에 지금 이 문제들을 포기하겠다는 건데 근데 어차피 이 문제들이 어디 문제라고요? 수능 문제라고요. 그럼 지금 포기해봐야 수능을 잘 보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닙니다. 선행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과정이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걸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저희 프로그램 소개해드릴 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조금 이따가 데스크에다가 요청하시면 저희들 상담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네. 예,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것도 3학년 친구들한테 풀라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신일고 이 문제도. 자, 결론인데요. 나오는 요소들 분석해보면 1학년 모의고사 기출, EBS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나온 문제들 꽤 많이 보였었고요. 자히스토리 문제들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과거에 좀 있다가 아까 그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 어디서 있냐면 고쟁이. 요즘 굉장히 많이 보는 내신 자료거든요. 그리고 강남권 우수고 기출 문제들. 이게 선생님들끼리도 문제가 도는지
저희들도 이게 실전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이게 저희 내부 자료라 뿌릴 수는 없는데 이게 강남 어느 학교의 실전 모의고사거든요. 이제 저희 학원 다니시면 실제로 시험 보기 전에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수십 세트를 풀리고 아이들이 시험 보게 만들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강남권 우수고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인지 요새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얘가 사실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아이들한테 네가 가져야 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 시간 30분씩 앞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리고 강사가 직접 그 시험지를 걷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얘가 어디를 알고 어디를 모르는지 저희는 식도 보니까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게 될 건데 어쨌든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오답문항 관리 해야 됩니다. 저희 이따 오답문항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 거고요. 유사문항. 단순히 틀렸던 문제를 또다시 풀라 그러면 학생들은 글씨 연습밖에 안 하거든요. 똑같은 문제 또 푸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유사문항들을 꼭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신 모의고사. 타학교 기출 문제들 가지고서 실제로 그 시간 동안에 풀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난이도가 높은 학교는 높은 학교대로 강남권 우수고 기출 문제들, 단대부고나 이런 문제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능 문제보다 이게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내신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풀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시간 내에 실수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2학년. 네, 아까 보여드렸죠. 수능 문제 있었고요. 평가원, 교육청, 사관, 경찰 이런 문제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든 게 새로 올해 한 해에 나오는 이 국가기관에서 만드는 모의고사만 20개 정도 됩니다. 한 해에 나오는 것만요. 그러면 몇 년이 쌓여 있을까요? 수능 94년부터 있었거든요. 아까 2012년 있는 것도 보였었죠. 그 전에 건 너무해서 제가 안 쓰긴 했는데 90년대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나와 있던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EBS가 많이 들어가죠. 아까 EBS는 올림포스나 고난도 1학년은. 그리고 2학년 EBS들은 네, 고3들이 보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네, 그 다음에 파이널 실전, 그다음 시크릿 모의고사 이런 데에서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수학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타인지, 어디를 알고 어디를 모르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수학 문제는 계속 시험을 보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소스는 좀 달라지지만 2학년도 학습법은 똑같습니다. 이건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오답이 있을 때 학생들은 제일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메타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오답이 있으면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진짜 실수인지 실력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3개는 실수였어. 진짜 실수가 맞으려면요. 채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문제지를 복기해 봐야 돼요. 답 모르는 상태에서 복기해서 찾을 수 있으면 실수가 맞아요. 근데 채점해야 알 수 있는 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실수인지 찾으려면 답 모르는 우리 실제 그렇잖아요. 시험장에서 시간 남으면 어떻게 하죠? 푼 거 다시 보죠. 그걸 복기라 그러잖아요. 즉 채점하기 전에 답 모르는 상태에서 복기해서 알아내는 것들. 알아낼 수 있으면 실수다. 알아내지 못하면 실력이다. 실력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식. 아까 그 원장님도 뭐 수학 지식은 많지만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실제로 지식이 없는 건지. 지식이 없을 때 우리 뭐 하면 되죠? 바이블 등등의 개념서를 찾아보면 된다. 개념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개념 원리는 수학책이 아니다. 개념서가 아니라 문제집이다. 그 이유는 뭐다? 한국말이 없다. 다 수학 문제 풀이만 있다. 그러면 한국말이 있는 책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 얘기 그대로예요. 뭘 보는 걸까요? 결국에 표현을 보는 거예요. 표현을 익혀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행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에 들어있는 그 표현법을 익혀야 되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죠? 수학을 글로 배우지 않고 말로 배우죠. 저 같은 강사들한테 자제분들 중에 수학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 없죠. 수학학원 다 다니죠. 건물 하나에 여기 과외반까지 치면 20개 이상의 수학학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데들이 있는데 저도 수학 강사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글로 나와 있는 시험 문제를 보는 거죠. 우린 구슬고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글을 독해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실제 문제 풀이 과정이 길까요? 그거보다는 독해 과정이 긴데 학생들한테 야, 너 독해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읽은 적이 없고 저 같은 수학 강사들이 칠판에 판사해서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저건 저렇게 푸는 거야 하는 문제 푸는 기술 가르쳐 준 걸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똑같이 풀던 패턴을 벗어나는 순간 절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 능력 때문에 사실은 표현 익히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또 말씀하신 그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해석할 수 있는가? 또 앞에 문장에서 주어진 걸 뒤에 문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식과 그림으로 주어져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최대값 함수인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절대값이다. 아니면 그림이 주어졌을 때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실력으로 쌓아가야 하고요. 그 나왔던 오답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체화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우리 수학 실력 자체가 는다. 그거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때 꼭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디 가서 수업을 들어? 뭘 해야 돼?가 아니라 개념서를 꼭 열심히 봐라. 아까 문제 어려운 거 보셨죠? 문장이 길어요. 그 문장이 긴 걸 해결하는 방법은 선행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개념서를 열심히 읽어서 표현을 보면서 얼지 않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한테 저는 다 이해시킬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문장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어서 이건 이렇게 읽는 거야, 이건 이렇게 읽는 거야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들을 개인적으로도 훈련하는 방법은 반드시 개념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상위권이라면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고3단과 목동에서 1타 하기 전에 그 전에는 그 일산청솔 지점에서 제가 의치 한반 담임을 했었거든요. 저희 반 54명 중에 서울대 10명 보냈고 의대 13명 보냈고 카이스트 2명 보냈고 분명히 자료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동시에 보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제가 사실은 그때 엄청난 실적을 내고 난 다음에 원장님이 지점 이동하실 때마다 이게 청솔학원은 이투스 안에서 11개의 직영학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장님들이 돌아요. 그러면 그 원장님이 갈 때마다 인사발령 날 때마다 강사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계속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동 본부장 하실 때는 목동으로 갔다가 또 작년에 강남에서 하실 때는 또 강남에서 갔다가 이렇게 지금 도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저를 데리고 다니시냐면 그때 실적이 압도적이었거든요. 학원에 한 번도 없었던 실적이었고 서울대 10명이 사실 지역 하나에서 나오기도 힘든 건데 한 반에서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 비결이 뭐였냐면 저희 반 애들한테 개념서 읽힌 거예요. 매일매일 개념서 한 단원씩 읽게 만들고 수학 강사니까요. 그냥 애들 영어 단어 시험만 하지 말고 이것도 우리 하자 해서 개념서 하루에 한 단원씩 읽게 하고 한 빈칸 채워가지고 오늘 빈칸 채우기 어디니? 이거 무슨 글씨 들어가야 되니? 이렇게 해서 간단한 퀴즈 보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더니 그 친구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본부터 충실하게 개념서부터 봐야 됩니다. 최상위권일수록. 최상위권일수록 문제 푸는 기계가 되면 안 돼요. 수능은 어차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문제에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을 대입해서 풀 수 없습니다. 해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념서를 읽어야 된다. 중상위권들은 킬러 문제만 보면 아까 봐있던 오답률 높은 문제만 보면 얼어버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거꾸로 킬러 도전을 위해서 조금 이 친구들이 오히려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하위권 친구들은 당연히 포기하지 말고 기본 공식부터 그리고 대표 유형 문제부터 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 개념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팁인데요. 아까 원장님은 표지 보여드렸죠. 전 수학 강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거 바이블이거든요. 아이들은 이 문제 풀고 오른쪽에 해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해설이 있어요. 아이들은 이거 보고 그 밑에 해설로 가요.
근데 왜 여기 제가 빨간 박스 치고 별까지 2개 붙여놨죠? 중요해요.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이 접근 방법이 중요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표현이 적혀 있죠. 실제 수능 문제는 아이들 아까 독해는 생각해 보시면 출제위원들이 새로 그 문장을 창조했을까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문장을 갖다 쓰는 건데 그 문장이 어디 있냐면 개념서 이 박스의 접근 방법에 있습니다. 정석 왜 지금 안 이게 촬영이 되고 있어서 좀 그런데 정석이 요즘에 조금 하향세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문제와 해설만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자기가 스스로 체화할 수 있다고 학생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든 책이고요. 지금 저희 거 이 바이블 같은 경우 굉장히 친절한 책이거든요. 그게 학생들이 잘 안 되니 어디가 필요해? 이게 필요해.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희 바이블 점유율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점유율이 높아지고 하는 게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인데 그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접근 방법. 이 부분에서의 이 수학적인 표현법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개념서는 다른 부분보다 이 표현법을 익히기 위함이다. 근데 이 부분에 좀 포커스 맞춰서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 그 고등 전문가, 고등 수학 전문가 프로그램 한번 안내해 드려 볼게요. 겨울 방학 동안에는 일단 보시면 레벨별로 되어 있죠. 레벨을 세부적으로 가르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 안내드리기 전에 저희의 차별점 먼저 소개해드리고 왜 필요한지를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은요, 기본적으로 단과 하던 선생님들이 아니면 단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업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일단 투입이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요,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학교별, 레벨별로 필요한 문제만 골라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그리고 조그만 소형 학원들보다 저희는 훨씬 더 관리를 잘할 준비를 하고 수학 전문가로 오픈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도 단과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관리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 한번 소개해 보면요. 일단 레벨별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겨울 동안에 어차피 고등학생들 처음에 고1 예비 들어오면 수학 상한은 기본적으로 깔려주는데 이게 처음 보는 친구들, 한 번 본 친구들, 많이 본 친구들. 그래서 기본 실력 심화로 세부적으로 쪼개놨고요. 그리고 저희는 수원까지 겨울 동안에 선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별도 진도가 필요한 친구들은 또 따로 말씀하시면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월, 6월 내신 대비 기간. 그리고 또 7, 8월 여름방학 동안에 2학기 선행. 그러면서 수원 여기에 이제 수투까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2학기 때 또 내신 대비하는구나. 이렇게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 마찬가지고요. 수원수투 레벨 1은 수원수투 기본을 진행하게 되고요. 레벨 2, 레벨 3에서부터는 나머지 과목들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나머지 과목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수원수투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저희의 프로그램 안내를 일단 해보면 학생이 오면 출석 체크 당연히 하고요. 과제의 70, 80% 정도의 문제를 하루에 이 정도 되는 문제들을 과제로 내주게 되고요. 그다음 과제물 저희 제출받고 검사하는데 여기에서 틀린 문제들을 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쌓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과제에서 틀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리고 수업 진행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과제 부분,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할 때도 매 시간 아까 메타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시험 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보고 나서 틀린 문제들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제에서 틀린 문제랑 시험 보면서 틀린 문제들을 저희는 다 데이터로 쌓고 있고요. 그럼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문제를 줄 때도 있지만 아까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얘기 들으셨을 텐데 하루가 지나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떨어지는 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떨어질만 할 때 반복해주고 떨어질만 할 때 반복해주고 그래서 저희는 그 반복 주기를 2주로 잡고요. 2주 전쯤에 틀렸던 문제가 다시 오답 노트로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똑같은 문제 나갈 때도 있지만 그 문제, 유사 문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고 학생이 틀린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도가 갑자기 어느 단원이 특별히 어렵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진도가 안 맞아서 개별 진도가 필요하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저희가 개념 영상을 다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제공을 해서 볼 건데 이거 집에서 보라 그래봤자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케어룸을 두고 거기서 태블릿 제공하고 볼 수 있게 해주고 본 다음에 저희가 직접 과제도 그러니까 시험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를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그 부분 진도 밀린 부분들 과제를 따로 정리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기간이 되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요. 내신을 4주를 대비를 하게 될 거고요. 1, 2주차 때에는 개념 강의랑 내신 특이 유형들을 주로 정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3주차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 출제 경향에 맞춘 아까 실전 모의고사 예를 들어 보여드렸었죠. 그 친구들을 계속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 D-5일, D-1일 학생들에게 개별 첨삭, 점검 이런 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개별 진도로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위해 이거 이름 제가 만들었거든요. 코어 티칭, 강의력은 핵심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모토는 어차피 학원 많은데요. 여기 왜 보내냐 생각하시면 강의력 좋은 선생님들이 관리해준다. 그럼 전체도 다 그런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아이가 수포 방지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강의력이 되는 선생님들이 1대1로 봐준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관리한다. 아까 오답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다고 말씀드렸었죠. 반복적으로 복습하도록 짚어준다. 그래서 이쪽 반 같은 경우 1대6 정도 되는 수업이 그러니까 강사 1명에 6명 정도를 정원으로 잡아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미진한 학생에게 담당 강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목표량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그때그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달이 됐을 때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승반시킬지 일반반으로 올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큰 문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문제 사례들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었죠. 그 사례들의 결론이 뭐였나요? 고1도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쉬운 학교는 쉬운 학교대로 점수 따기가 힘들다.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고2들은 사실 이 문제들을 보면 수능 문제나 별반 다르지 않다. 수원수투에 해당해서는 고3과 똑같은 문제 난이도 오히려 고3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였는데 그러면 내신을 대비를 등한시했던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능에서 지금 봤던 문제들이 수능 대비할 때 어차피 봐야 되거든요. 지금 하면 2년 동안 고2면 최소한 2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데 고3이 돼서 그걸 준비하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입시는 성공을 위해선 최소한 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수학 전문관을 1, 2학년을 이렇게 런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1, 2학년부터 해주면 저희들이 분명히 3학년 때 입시에서는 결과로 승부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요. 큰 대형학원의 강의력과 그 다음에 자료 능력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희에게 입학하시기 위해서는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학생들이 본인이 좀 해요, 부모님이 우리 애는 똑똑해요 이런 거 말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봐서 그 시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가시면서 그 데스크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약금을 걸고 가시면 저희들이 입학시험 볼 수 있는 날짜를 지정을 해드립니다. 그럼 입학시험을 보시면 정확한 레벨별로 저희들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니까 그 레벨별로 수업을 진행해서 그 학생들의 수업 성취도를 최대한으로 높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학교별로나 혹시 본인의 학교가 여기에 없었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거나 하시면 그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드려서 개별적으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